여러분, 믿기 힘든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라오스 외딴 시골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한 소녀. 가난과 차별이 일상이었던 그녀가 코딩 한 줄로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시골 소녀가 기적처럼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만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을 이뤄냈다는데요. 시골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잇는 큰 꿈이 되었을까요? 가난조차도 그녀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라나는 라오스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어 지주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수확량의 절반 가까이를 임대료로 내야 했다. 라나의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든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늘 딸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며 땅은 빌린 것이지만 너의 꿈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어린 라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라나는 그 응원을 잊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웠다. 문제는 마을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정규 수업 외에는 별다른 학습 자료가 거의 없었고 인터넷 또한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라나는 주 1회 열리는 낡은 컴퓨터 수업을 가장 기다렸다. 컴퓨터 속도가 느려 자주 고장도 났지만 화면에 무언가가 떠오르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다. 학교 선생님도 라나의 남다른 열정을 알아보았다. 라나, 너라면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마을에선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고작 해야 주 1회 컴퓨터 수업이 전부였고 인터넷 접속마저 어려웠다. 그러나 라나는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 고향을 벗어나 더 넓은 기회를 찾으면 자신도 충분히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버지는 점차 커가는 딸의 재능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다. 우리 마을은 한계가 많다. 비엔티안에 있는 고모댁으로 보내야겠다. 라나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자마자 아버지는 그 제안을 꺼냈다. 라나는 처음에 두려웠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라나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이른 새벽까지 짐을 싸주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꿈을 붙들어야 해라고 말해주었다. 라나는 짐 가방을 붙들고 부모님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날 낡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비엔티아는 고향과 전혀 달랐다.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차도 많았다. 고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다. 라나야, 잘 왔다. 힘들 텐데 괜찮니? 여기서 지내는 동안 식당 일 좀 도와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라나는 고모의 말에 안도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이면 식당에서 서빙을 도왔다. 밤이 되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낡은 노트북을 사서 코딩 강의를 찾아들었다. 인터넷이 느려 웹페이지 하나 열기도 힘들었지만 라나는 조금씩이라도 전진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다. 라나는 그렇게 비엔티안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여전히 혼자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시점 고모의 식당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동양인이었지만 라오스인 같지는 않았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식사 중에도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민준으로 한국인 프로그래머라고 했다. 그는 해외를 여행하면서도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청년은 영어로 전기와 인터넷을 써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고모가 영어를 전혀 못해 곤란해하자 라나가 통역을 자처했다. 아, 전기와 인터넷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고모가 허락하자 청년은 고마워요 라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라나는 멀찍이 서 그의 노트북 화면을 유심히 지켜봤다. 라나는 청년이 두드리는 코드가 자신이 공부하던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낯선 프로그래머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며칠 뒤 청년은 또다시 식당을 찾았다. 라나는 용기를 내어 제가 만든 코드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라나의 코드를 꼼꼼히 살피더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논리적이라며 칭찬했다.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더 배우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라나에게 거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 후로 민주는 식당에 올 때마다 라나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다. 라나는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공부했는지, 민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지 등 이야기거리도 많았다.
라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온 자신의 삶을 조금씩 들려주었고, 민주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실패도 경험했던 지난 시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머지않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행과 업무를 병행하며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은 뒤에도 함께 늦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라나에게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며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했다. 라나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외곽의 언덕으로 향했다. 인공 조명이 거의 없는 곳이라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라나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밤하늘에 넋을 잃었다. 민주는 라나에게 라오스에 와서 당신을 만나고부터 이 여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라고 털어놓았다. 라나 역시 그가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민주는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준비한 뒤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나는 그 말에 마음이 떨렸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답했다. 기다릴게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한국으로 떠났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라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더욱 분발했다. 인터넷 강의와 독학을 계속하며 혹여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민주는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다. 둘은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했고 민주는 라나의 가족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다. 라나의 아버지는 네가 가진 재능이 아까워서 이렇게 시집가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싶구나라며 처음엔 걱정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태도와 라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허락하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라오스 전통 혼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와 색색의 천으로 작은 마당을 꾸미고 고모와 마을 어른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소박했지만 어느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라나는 고모가 빌려준 전통 드레스를 입었고 민주는 셔츠 위에 라오스 전통 허리띠를 둘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라나가 이렇게 시집가다니 열심히 살더니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라며 축하했다. 아버지는 혼례 직전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라나에게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 재능을 잊지 말고 꼭 키워나가렴이라고 당부했다. 혼례가 끝나고 라나는 민준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라나는 낯선 풍경에 위축됐지만 민준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민준의 부모 역시 공항에 마중 나와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편히 지내렴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라나는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감격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에 높다란 빌딩들과 밤늦도록 분주한 도심 풍경은 라오스와는 전혀 달랐다. 민준의 부모는 라나에게 가사나 아르바이트보다 먼저 어학원과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실력을 키우라고 권유했다. 너는 아직 젊고 한국 생활도 낯설 테니 우리 도움을 받으며 공부에 집중해봐라. 그게 나중을 위해 더 좋은 길이 될 거다. 라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한국어와 프로그래밍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어학원에선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발음을 연습하며 기초 문법을 익혔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마음이 급해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입에 붙는 한국어가 신기하고 뿌듯했다. 컴퓨터 학원에서도 라나는 독학대와 달리 자료와 장비가 풍부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도서관에서는 방대한 프로그래밍 책을 무료로 볼 수 있고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었다. 라오는 인터넷조차 제대로 안 됐었는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라나는 실감이 잘 안 날 정도로 놀라웠다. 시간이 흐르고 라나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민주는 라나에게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라오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라오스 여행객과 현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앱을 기획했다. 라나가 라오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민준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살렸다. 라오 트래블러라 이름 붙인 이 앱은 출시 초반부터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불편했던 예약 과정을 손쉽게 해결해 주었고 현지 가이드들도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한국과 해외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피칭을 통해 적잖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이른다. 우리 앱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니 꿈만 같아. 라나는 감격해했다.
민준의 부모와 라나의 가족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라오스에 있는 라나의 아버지는 전화를 통해 이제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 앱이 안정화되자 라나는 문득 고향의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 자신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코딩 같은 기술을 배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고향으로 조금씩 돌려주고 싶다. 라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민준과 함께 라오스 무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의 인프라와 라오스 현지 사정을 접목해 인터넷이 느려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 커리큘럼을 만들고 노트북 기부나 다양한 협조를 얻어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컴퓨터 한 대, 코드 한 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라나는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학생들은 라나를 보며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국과 라오스를 연계해 라오스 청년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였다. 라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향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과도한 일정 탓인지 라나는 어느 날 강의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버렸다. 긴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자 민준과 가족들은 크게 걱정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는 라나가 임신 중이라고 했다. 라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고 민준은 순간 얼어붙은 듯 놀라더니 곧 라나를 꼭 껴안았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네? 민준의 부모, 라나의 부모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몸 좀 아끼면서 일해라. 이젠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잖니? 라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부했고 라나는 책임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나는 몸이 조금 나아진 뒤 밤하늘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민준과 함께 나섰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 둘이 이룬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프로젝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라오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것처럼 또 다른 나라도 연결해 볼 수도 있잖아요. 민준은 라나의 손을 꼭 쥐고 라나, 내가 늘 말했듯이 당신이 내 희망이고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까지 함께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라나는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했다. 아무것도 없는 라오스 시골 소녀였던 자신이 이제 한국과 라오스를 잇는 사람이 되어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까지 생겼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물론 픽션이지만 실제로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와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도움을 주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뒤 이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고 있다. 라나처럼 또 민준처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시작해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느꼈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욱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용기와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라나와 민준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당차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한 여성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그녀는 일본 사회 특유의 보수적인 여성관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관두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남성 직원 위주의 프로젝트 배정, 그리고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남성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런 그녀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놀라운 기회와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 남성들의 매력, 그리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오늘의 주인공은 아카리라는 여성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도쿄에서 꽤 유명한 IT 기업에 다니며 웹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한창 승진과 인상된 연봉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지만 아카리는 은근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관습이나 압박을 심심치 않게 접해왔기 때문이죠. 그녀가 속한 기업도 겉으로는 현대적 이미지를 표방했으나 회식 자리에서나 프로젝트 배정에서 남성 우선 분위기가 여전했습니다. 아카리는 결혼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커리어를 쌓아가며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사내 분위기는 그녀의 바람을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카리는 마케팅팀의 과장인 쇼타와 비밀 연애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은 신입과 선배라는 관계에서 연이 닿았고 처음에는 꽤 잘 맞는 듯 했죠. 그런데 쇼타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갈수록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여성 직원들에게만 술을 따라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중요한 프로젝트에 여직원을 배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카리는 마음속에서 작게나마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이별을 결심했고 그 과정을 겪으며 아카리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사람을 만나고 결혼 이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그녀의 대학 시절 절친인 하나의 SNS를 보던 중 하나가 한국 남자친구와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댓글 안에 담긴 남자친구의 다정한 감정 표현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요리도 해주고 감정 표현도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카리는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연애에서 남자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되 그만큼 여성이 다른 부분을 감수한다든가 혹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했는데 서로 커리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기념일과 이벤트를 잘 챙겨준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아카리는 인터넷에서 한국 남자와의 연애에 대한 후기나 체험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활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어떤 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지만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한국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연애할 때 여성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보며 데이트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기념일 같은 특별한 순간을 적극적으로 챙긴다고요. 일본 남자들과 너무 다르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었고 사진까지 첨부된 실제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니까 과장된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아카리는 점차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흥미는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말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결혼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게 자연스럽다니. 남자가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문화도 있다니. 아카리의 내면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일 청년 문화 교류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도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커진 아카리는 망설이다가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하게 되죠. 행사 당일 호텔의 넓은 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활기찬 목소리들이 넘쳐났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일본 여성이 증가하여 주최 측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도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카리는 성민이라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서울에서 한 스타트업의 개발팀장으로 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서툰 일본어였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매력적이었죠. 기술로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은 일본에서 잘 듣지 못했던 자유롭고 큰 스케일의 포부였습니다. 아카리는 이 낯선 에너지와 적극성에 대해 호감을 느꼈습니다. 행사 시간이 끝나갈 즈음 성민은 도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며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아카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남아있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성민과 오래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여성의 커리어를 존중한다더라라는 온라인 후기와 어쩐지 맞닿아 있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아카리가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 에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한국인이라는 말에 여직원들은 술렁거렸고 에리는 한국에서는 여성 사회생활을 존중해준다는 걸 알게 됐다. 내 남자친구는 내가 승진하면 자기가 더 기뻐해 줄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회사 선배들은 일본 전통이 무너진다며 불편해했지만 아카리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고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여 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결혼 소식을 전해옵니다. 하나 역시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아카리를 초대했죠. 아카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한국 문화, 한국 남성, 한국 회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상태였고 이 기회에 실제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강남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아카리는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교류회에서 만났던 성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민은 하나의 신랑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것이었죠. 서로 반가워하며 근황을 물어보던 중 성민은 아카리가 웹디자이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디자인 인원이 꽤 많고 국적도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하며 성과로만 평가하는 수평적 문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에 아카리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성민은 혹시 한국에서 일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간단한 면접을 먼저 진행해 볼 수 있고 결과가 좋다면 정식 채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했죠. 아카리는 극도로 흔들렸습니다. 언어 문제나 가족의 걱정, 그리고 과연 일본 기업을 박차고 나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많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분명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설렘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카리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 성민의 회사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강남 중심에 있는 세련된 빌딩, 그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의 직원들, 임원부터 인턴까지 한 공간에서 함께 회의하는 수평적 문화. 심지어 구내식당에서 남자 직원들이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자기 자리를 청소하는 모습은 일본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긴 성별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국적이나 직급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회의 방식이 아카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간단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디자인 팀장이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아카리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설명했죠. 면접관들은 아카리의 디자인 철학과 작업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때 당신의 감성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카리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연봉도 일본 회사보다 20% 정도 높았고 근무 형태도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등 조건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평가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아카리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여직원들은 부러워했지만 남자 직원들 중 상당수는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죠. 외국에 가서 혼자 살 생각이야?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 라면서 걱정이나 비난 섞인 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였던 쇼타는 내가 후회하게 될 거다. 일본 여자가 외국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니라고 말했지만 이젠 그런 말에 흔들릴 아카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하나나 에리처럼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커리어와 가정을 함께 누리는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기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2년 전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심이 굳어졌죠.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조금의 위험이나 모험은 감수해야지. 아카리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으나 그녀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결국 승낙해 주었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는 게 당연했지만 너희 세대는 다를 거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는 응원하마. 라는 어머니의 말에 아카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로비에서 아카리를 기다리던 성민은 환한 미소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녀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 처음에는 영어와 약간의 일본어를 섞어가며 동료들과 소통했지만 팀원들은 하나같이 편하게 물어보라며 따뜻하게 챙겨줬습니다. 디자인팀의 분위기는 정말 자유로웠고 수평적인 회의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원실이 따로 없이 모든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일하고 매주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여느 회사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활기찬 회의였고 아카리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구나 하고 설렘을 느꼈습니다. 성민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레 업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퇴근 후에는 식사나 차를 마시며 조금씩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성민은 여성의 커리어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게 전혀 가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카리 씨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울 테니까 뭐든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주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아카리에게는 성민이 일본에서 흔히 봐왔던 무뚝뚝한 남성과 달리 스스럼 없이 사랑과 응원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밤 둘은 한강공원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는 강변에서 성민은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에 아카리 씨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아카리 씨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언제까지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포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와 꿈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존중해준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으니까요. 아카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뚝뚝한 남자친구였던 쇼타가 결혼하면 회사 관두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녀 곁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 뒤로 아카리는 회사에서 더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서비스에 적용되고 전 세계 여러 유저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죠. 팀원들은 새로운 디자인 너무 좋아요. 늘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라며 칭찬해 주었고 여자라서 혹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팀워크로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런 소식을 듣고 도쿄에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은 나도 한국 기업에 지원해 보고 싶다며 아카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SNS를 보고 회사 동료였던 이들 중 한국어 학원을 등록해 배우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커리어를 응원해준다는 문화, 남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 가정도 돌보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맨틱함.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일본 여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셈이죠. 부모님은 얼마 전 아카리를 보러 서울에 직접 오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잘 지내는지 걱정되셨던 모양인데 막상 와서 보니 아카리가 너무 밝고 행복해 보여서 안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실제로 만나보고 정말 괜찮은 청년이네. 식사 준비도 직접 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일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라며 흡족해 하셨죠. 예전에는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아카리, 내가 참 용감한 선택을 했고 엄마도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카리는 서울에서 성민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먼저 결혼식을 했던 그 예식장에서 또 하나의 한일 커플 부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결혼식은 일본 전통 혼례와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자유롭고 하객들끼리도 서로 자유롭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부모님들이 감동의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도 자연스러웠죠.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카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에서 자랄 때는 결혼하면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막연히 믿었는데 결국 그 믿음을 깨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자신이 기특해 보였죠. 그리고 그 용감한 선택 덕분에 한국에서 멋진 직장과 진심 어린 사랑을 동시에 얻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카리는 계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민이 내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해주며 회사 내부에서 아카리의 역량을 더 높게 평가받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이 부부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함께 준비하고 필요하면 집안일을 분담합니다.
자연스러운 맞벌이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이들에겐 이상적인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일본인 친구들도 정말 부럽다며 최근 한국 여행을 오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죠. 이렇게 아카리는 일본의 전통적 분위기와 남성 중심 문화를 벗어나 한국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여성으로서도 커리어우먼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작은 용기였습니다. 한일 청년 문화교류회에 가보겠다는 결정, 그리고 한국에 직접 와서 회사 문화를 살펴보겠다는 결심, 거기에 더해 내 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과 커리어를 접고 결혼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식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음을 실감하게 되죠. 누군가는 일본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 때문에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혹은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카리처럼 나는 원하는 인생을 살겠어라는 마음을 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맞이한 새로운 인연, 새 직장에서의 인정, 그리고 결국 결혼과 안정적인 가정까지 동시에 손에 넣은 걸 보면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새로운 길을 고민하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카리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남기보다는 값진 경험과 배움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읽고 원하신다면 익명 처리 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카리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어쩌면 내 틀을 깨고 새로운 문화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선택을 내리는 시대로 아카리처럼 일도 사랑도 놓치지 않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커리어의 종착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새로운 나라로 건너간 도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사람들 덕분에 인생이 180도 달라진 감동 실화였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전부일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막상 변화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가족, 친구, 회사, 심지어 사회적인 시선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자 하고 마음먹으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주위에 우려 섞인 시선까지 감수하고도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그 끝에 기다리는 놀라운 경험과 따뜻한 인연은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선사할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 감동 문클에서는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과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실화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않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 같다면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또 다른 인생 역전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